동창회 단톡방 그 여자 조심해 한마디의 대가.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밖에 없는 사건을 가져왔어요. 단체 카카오톡방 다들 하나쯤은 들어가 계시죠? 동창회, 학부모 모임, 직장 동료 모임. 그런데 그 단톡방에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간다면 그것도 227명이 보는 곳에 아주 불명예스러운 내용으로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단 한 문장이 2천만 원짜리 소송으로 번진 사건, 지금 함께 들어가 보시죠. 2022년 3월 12일 오후 2시, 45살 이지혜 씨는 휴대폰 화면을 보다가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 단체 카톡방이었어요. 회원만 무려 127명. 그 방에 이런 메시지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이지혜한테 돈 빌려주면 절대 못 받아요. 제가 당했습니다. 글을 올린 사람은 46살 박선미 씨. 무려 30년을 함께한 친구였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간을 3달 전으로 돌려볼게요. 2021년 12월 지혜 씨는 선미 씨에게 찾아갔습니다. 남편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데 은행 대출은 한도가 꽉 막혀 있다고 했어요. 3월까지 꼭 갚을게. 이자도 줄게. 30년 지기 친구의 부탁이었고 선미 씨는 흔쾌히 5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3월이 되어도 돈은 오지 않았어요. 선미 씨는 2월부터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급한 일 생겼어. 제발 갚아줘. 지혜 씨는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줘. 라고만 했죠. 3월 1일, 5일, 10일. 독촉은 계속됐지만 구체적인 날짜는 나오지 않았어요. 선미 씨의 속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습니다. 내가 호구로 보이는 건가? 그리고 3월 12일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어요. 그 한 문장을 동창회 단톡방에 올린 겁니다. 글이 올라간 직후 지혜 씨의 휴대폰은 그야말로 불이 났어요. 언니, 무슨 일이에요? 돈 문제가 있으면 말하지. 그런데 더 고통스러운 건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읽고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들. 127명이 나를 사기꾼으로 보고 있다는 생각에 지혜 씨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다음 날 지혜 씨는 선미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해? 내가 안 갚겠다고 한 적 없잖아. 선미 씨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2달 넘게 기다렸어. 다른 사람들도 알아야 피해 안 보지. 지혜 씨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나 이제 동창회도 못 나가. 내 명예는 어떻게 해? 선미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혜 씨는 다른 친구에게 또 돈을 빌려서 500만 원을 선미 씨에게 송금했어요. 돈은 갚았습니다. 하지만 명예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동창 모임에서 지혜 씨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고 지혜 씨가 운영하던 작은 온라인 쇼핑몰의 매출은 4월 한 달 동안 전월 대비 60%나 감소했습니다. 동창들이 주 고객이었거든요. 지혜 씨는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불면증 약을 처방받았어요. 2022년 5월 지혜 씨는 결국 선미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2천만 원,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실제 사업상 손해를 합친 금액이었어요. 선미 씨는 황당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사실을 말한 건데.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선미 씨가 말한 게 사실이라면 그걸 공개적으로 말해도 되는 걸까요? 법적으로는 명예훼손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이든 거짓이든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말하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라면 예외가 됩니다. 이걸 법에서는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건 잘못이긴 한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처벌 안 해도 돼라는 뜻이에요.
그럼 선미 씨의 행동은 과연 정당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우선 지혜 씨 입장을 들어볼게요. 지혜 씨는 사기꾼이 된 게 아니에요. 실제로 돈을 갚았거든요. 조금 늦었을 뿐이죠. 그런데 절대 못 받아요 라는 말은요. 이건 사실과 다릅니다. 받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고등학교 동창 127명이 있는 공개 단톡방에 올릴 이유가 있었냐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연락할 수도 있었고 법적 절차를 밟을 수도 있었는데 왜 하필 그 방이었을까요? 지혜 씨는 이로 인해 실제로 사업 매출이 줄고 병원까지 다니게 됐습니다. 이건 명백한 피해예요. 반면에 선미 씨 입장도 생각해 봐야 해요. 선미 씨도 피해자예요. 2달 넘게 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고 연락해도 구체적인 답변은 없고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선미 씨 입장에서는 같은 동창 커뮤니티에서 서로 동어래가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길 바랐다고 주장합니다. 나름의 경고였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직접 당한 일을 말하는 건 표현의 자유 아닌가요?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원고 이지혜 씨 승소라고 생각하시는 분, 피고 박선미 씨에게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각각 투표 버튼을 눌러주세요. 투표를 완료하시면 실제 판사가 내린 판결이 공개됩니다. 과연 여러분의 판단과 같을까요? 조금 긴장되시죠? 자, 이제 실제 판결을 공개합니다.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재판부는 피고 박선미 씨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 책임이 있다는 조항이 적용됐어요. 핵심은 2가지였습니다. 첫째, 절대 못 받아요 라는 표현은 과장입니다. 지혜 씨는 글이 올라간 바로 다음 날 전액을 갚았어요. 이건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단지 시간이 걸렸을 뿐이죠. 둘째, 공익성이 없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명예훼손이 성립해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봐요. 그런데 동창회는 공적 기관이 아니고 2사람 사이의 개인 금전 문제는 공공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냥 사적인 분쟁이에요. 재판부는 또 이렇게 봤습니다. 선미 씨가 개인 연락이나 법적 절차 대신 공개 단톡방을 선택한 건 지혜 씨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려는 의도였다고요. 이는 정보통신망법 70조에서 말하는 비방할 목적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지혜 씨도 책임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약속을 지키지 못해 분쟁의 빌미를 제공했고 선미 씨도 2달간 금전적 불안을 겪었으니까요. 이를 감안해서 재판부는 청구액 2천만 원의 40%인 8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위자료 500만 원, 영업 손실 300만 원, 원고 일부 승소입니다. 이 판결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정말 중요합니다.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첫째, 사실이라고 해서 다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특히 더 조심해야 해요. 사실을 말해도 상대방의 명예를 떨어뜨리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고 비방 목적이 있다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둘째, 돈 문제는 개인적으로 또는 법적 절차로 해결하세요. 돈을 못 받아서 화가 나면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소액 법정을 이용하세요. 공개 채팅방은 절대 채권 추심 수단이 아닙니다. 셋째, 단톡방은 법적으로 공개된 공간입니다. 카톡이라도 다수가 보는 방이라면 공개 발언과 같아요. 그냥 우리끼리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단톡방에 쓰는 모든 글은 공개 발언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800만 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더 많이 혹은 더 적게 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버딩미가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올 수 있게
구독과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판례에서 만나요.